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노후 사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검은 화면으로만 보이는 오디오북 형식의 채널로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2살의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월의 끝자락, 창밖으로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네요. 꽃이 피어나는 풍경은 참 아름답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몇 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30년간 중학교,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교직에 있을 때는 얼마나 당당했었는지 학부모들도 서연 선생님 하면서 존경했고 제자들은 스승의 날이면 아직도 찾아오곤 했죠. 그날도 이른 봄,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제 절친한 친구 미영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미영이는 30년 지기 친구예요. 둘 다 혼자 살다 보니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왔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분당 중앙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영이는 늘 그랬듯이 10분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서연아, 이런 쌀쌀한 날에는 따뜻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최고지. 미영이가 따뜻한 카페라테를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죠. 요즘은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연금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작은 부동산이라도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미영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래도 너는 아들 현우가 가까이 살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 나는 딸이 캐나다로 이민 가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가까이 살지만 제 마음은 그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 지연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사실 요즘 며느리랑 관계가 많이 안 좋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작년에 퇴직하고 나서부터야 손주들 돌봐주겠다고 자청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라면서 완곡하게 거절하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 아이고,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 음식을 준비해도 손주들 간식을 사가도 집안일을 도와줘도 늘 미안한 눈치를 봐야 했죠. 얼마 전에는 진우 방에 들어갔다가 핀잔을 들었어. 어머님,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되시면 안 돼요. 내가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손주 공부도 못 봐주나 봐. 미영이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말이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날 미영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길가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남아 있었죠. 장바구니에는 미영이가 사준 과일과 제가 산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어요. 엉덩방아를 찧으며 쓰러진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119를 불러주었고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답니다. 병원 응급실은 한창 바쁜 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심각한 허리 디스크네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RI 결과를 보니 사후번 요추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어요. 보존적 치료로는 힘들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가끔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될 줄은 몰랐. 게다가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현우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죠. 퇴직하고 나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달려와 준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도 잠시였어요. 얼마 후 지연이가 도착했는데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셨어요? 많이 다치셨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끝에 묻어있는 짜증을. 마치 제가 일부러 사고를 당해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날짜를 다음 주로 잡았어요. 그때까지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했죠.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이 밀려왔어요. 교단에 서 있을 때도 허리가 아팠지만 그땐 참을 만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이를 실감하게 되는 걸까요? 게다가 수술 후에도 바로 걸을 수 없다고 해요. 최소 한 달은 누워 있어야 하고 재활치료도 3개월은 받아야 한다네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현우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하진 않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제 몸을 허물어뜨리고 있나 봅니다. 병실 복도에서 현우와 지연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수술비가 얼마나 든대요? MRI 비용도 꽤 나왔던데.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얼마나 아프신데? 그야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술 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한 달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신다면서요?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하나요? 당연하지. 엄마가 혼자 지내실 수 있겠어? 그럼 제가 간호해야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새 프로그램 연출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매일 병수발하다가 경력 단절이라도 되면 어떠하나요? 현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나?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통장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통장 얘기만 나오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두려고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지. 그날 저녁 지연이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죽 좀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순간 감동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죠. 어머님, 이거 드시고 저기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수술비랑 입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어머님 통장에서 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교단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다니. 지리연아, 그 통장은 내가 평생 모은 거라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 어머님, 그래도 수술비는 내셔야죠. 저희가 다 낼 순 없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게다가 수술 후에 재활치료도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지연이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 같았죠. 수술 전날 진우가 혼자 병문안을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진우는 요즘 들어 부쩍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새는 디스크 수술이 많이 발달해서 잘하면 금방 나으실 수 있대요. 진우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손주의 위로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우리 진우가 이렇게 큰 애가 됐네.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 저번에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말 제가 다 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거 다 기억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 아빠 바쁘실 때 항상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진우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이렇게 아파서. 할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현이었죠. 진우야, 넌 왜 여기 있어? 지금 학원 갈 시간 아니야? 엄마, 할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도 쉬셔야 하니까 이만 가자. 지연이는 진우를 데리고 나가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마치 우리 아이 공부에 방해되지 말라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통증도 심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문득 30년 전 현우를 키우며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죠. 현우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예요.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현우도 공부했었죠. 어느 날 현우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마침 제가 중간고사 감독을 서야 했어요. 교무실에서 끙끙 앓는 현우를 지켜보며 시험 종이를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허리가 아팠지만 아픈 내색 한 번 못하고 하루 종일 시험 감독을 섰죠. 집에 돌아와서는 현우 감기약을 사러 다시 나갔어요. 그때 우리 동네 약국 김 약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허리 디스크가 심하신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전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이 정도는. 그렇게 3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가 온 걸까요? 수술 날이 밝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4번, 5번 요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수술 자체는 2시간 정도 걸리고 그 후 한 달간은 거의 누워 계셔야 해요. 재활 치료도 3개월은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현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허리는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아팠죠.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출근하기 전에 들렀어요. 어머님, 어제 병원비 중간 정산을 했더니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보험 처리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마취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돈 얘기였어요. 지연아, 내가 통장에서. 네. 어머님 통장에서 일단 1,000만 원만 뺐을게요. 나중에 재활치료비도 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뜻밖의 손님이었죠. 서연 선생님. 3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제자였어요. 지금은 이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수술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제가 주치의랑 상의해서 재활치료는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아, 그러시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럼 재활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자는 지연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제가 30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매일 싸움만 하고 다녔죠. 그때 선생님께서 방과 후에 남으셔서 저랑 얘기도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덕분에 의대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자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수술실에서 선생님 엑스레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척추가 완전히 휘어 있더라고요. 분명 수십 년간 허리 아프신 걸 참으면서 도단에 서신 거겠죠? 저희 같은 제자들 가르치시느라. 그날 오후
지연이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처음 듣는 사과에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지연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아까 정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의 퇴직 후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다른 직업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매일 서서 수업하고 무거운 교과서 들고 다니고 거기다 학생들 생활지도까지. 지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은 30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전 그저 돈 걱정만 하고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을 이렇게 쉽게 달라고 했다는 게. 그때였어요. 진우가 학교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제가 찾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치셨던 학교 동창회 카페요? 거기 보니까 할머니 이야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우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서연 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게시판이 있었고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죠. 서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선생님께서 몰래 주신 참고서로 공부해서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황할 때 선생님께서 손잡아 주셨죠. 지연이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반 학생들이었죠. 지금은 모두 30살이 넘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매년 선생님 생신 때 찾아뵈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못 찾아뵀어요. 이렇게 편찮으신 줄도 모르고. 학생들은 병실을 꽃과 과일로 가득 채웠어요. 한 학생은 기타를 들고 와서 제가 예전에 가르쳐 줬던 노래를 연주해 줬고, 다른 학생은 자기가 쓴 시를 낭독했죠. 지연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병실을 나갔어요. 잠시 후에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제가 지금 PD로 있는 방송국에서 우리 시대의 스승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어머님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가 어떻게, 난 그저 평범한 교사였을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왜 현우 오빠가 항상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왜 진우와 수아가 그렇게 할머니를 따르는지. 다음 날부터 지연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제 머리를 감겨주고 점심에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죠. 어머님, 이건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약선 요리예요.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치료가 시작되고 나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연이의 다큐멘터리 촬영은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매일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어머님,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나 어색해했는지. 그랬지. 내가 요리도 서툴고 살림도 잘 모른다고 시댁 식구들이 수군거렸는데 그때 내가 너를 더 따뜻하게 감싸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제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정말 현명하셨어요.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했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지연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좋으세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지연이가 가져온 영상이었어요. 제가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진우와 수아가 집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할머니,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세요. 제가 요리 배우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전 이제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차근차근 풀었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병실의 환자분들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데 선생님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우리 딸이 중학교 교사인데 허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의 다큐멘터리는 점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전했어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이야기로 바뀌어 갔죠. 어머님, 우리 이야기가 다른 가정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3개월의 재활치료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현우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진우는 의대에 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죠. 할머니, 전 커서 척추 전문의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몸이 아프신 분들을 돕고 싶어요. 수아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방송반에 들어가서 자기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저도 나중에 PD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내는 엄마처럼요. 퇴원을 앞두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병원 의료진들, 다른 환자분들, 그리고 제 제자들까지. 병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정형외과 과장인 제자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서연 선생님의 건강과 이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죠. 그렇게 저는 현우네 집으로 퇴원했어요. 지연이가 준비해둔 방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으로 벽지를 바꾸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특수 매트리스도 준비해뒀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진우가 직접 그린 거예요. 벽에는 진우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매화꽃이 피어나는 풍경화였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진우가. 수아는 제 방 한켠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학교 원예부에서 배운 거예요. 공기정화 식물이래요. 할머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허리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지연이와 함께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됐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배운 요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대요. 지연이의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죠. 저희도 시어머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는데 이제야 어머님의 수고를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30년 동안 가르쳤던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 측에서 교사 건강 지킴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자문을 요청해 왔죠. 서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사들의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연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걸 두 번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교단의 건강일기라는 제목으로요. 현직 교사들의 이야기도 담고 은퇴하신 선생님들의 경험도 들어보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연이는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PD의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시청률이나 화제성보다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수아가 학교 방송반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교내 다큐멘터리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찍어도 될까요? 제목은 우리 할머니의 봄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분들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고,
그분들의 회복 이야기도 하나둘씩 전해 들을 수 있었죠. 특히 기쁜 소식은 제가 퇴원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들렸어요. 진유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진우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왔더라고요. 할머니가 아프신 게 계기가 됐어요.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을 꼭 돕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지연이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수아는 방송반에서 만든 영상을 상영했죠. 파티가 끝나고 지연이가 조용히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를. 사실 전 늘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PD로서의 성공, 경력. 그게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님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식사 준비하는 시간, 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저녁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지연이가 물었죠. 어머님은 현우 오빠 키우실 때 많이 힘드셨죠? 그래.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하고 부를 때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곤 했지. 지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교단을 사랑하셨는지, 왜 그렇게 제자들을 아끼셨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연이의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세대 간의 진정한 소통과 화해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해 주셨대요. 시상식장에서 지연이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어요. 이 작품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실제 이야기이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시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용기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없었을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현우는 회사에서 가족 친화 기업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고 지연이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고 있죠. 진우는 의대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주말마다 저와 함께 허리 운동을 해요. 할머니, 제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할머니 건강해지시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수아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방송반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로 교내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노후 이야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요. 가끔 허리가 아플 때면 지연이가 말해요. 어머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잖아요. 천천히 같이 걸어가요. 맞아요.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창밖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있어요. 작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꽃이 피어나지만 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이제는 알아요. 봄이 오는 건 겨울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창 겨울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때 혼자가 아닌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에 추운 겨울은 없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거나 응원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